그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의 채널 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올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안에서 시청자가 좋아하는 것을 올려야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임영님을 2019년부터 담당하긴 했었거든요. 콘서트를 너무 하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도 이번 연도에 하잖아요. 한 5만석 된다고 하는데 그럼 좀 묘하시겠어요. 같이 잘한 그 느낌이잖아요. 사실 유튜브가 영상만 올리면 되는 플랫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분석해가지고 내 채널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다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긴 하거든요. 이 분석 탭을 사람들이 많이 볼 줄을 몰라요. 뜨는 게 있으면 무조건 그걸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뜨는 것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거를 정해서 찾아가야 되긴 하거든요. 저 이현목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때 약간 채널이 좀 정체되긴 했었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좀 많이 터지기 시작했죠. 사장님, 나 저랑 꼭 놀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의 채널 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주임찬이라고 합니다. 책까지 내셨던데요? 책을 낸 이유는 유튜브 관련 책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팔리기 위한 책인 부분들이 좀 있긴 했었거든요. 네. 유튜브로 뭐 1,000만 원 벌기 이런 책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아시다시피 유튜브로 1,000만 원 벌기가 네. 쉽지 않잖아요. 어우. 거기에 그런 성공 법칙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네. 근데 콘텐츠에는 성공 법칙이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그런 걸 쓰는 사람도 어쨌든 공급자 입장에서 쓰는 것이고 콘텐츠의 성패는 시청자들이 결정을 하는 거긴 하거든요. 크리에이터 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올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안에서 시청자가 좋아하는 것을 올려야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김태호 PD님 무슨 세미나인가 거기서 봤는데 OTT랑 제작사 중에 누가 힘이 센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김태호 PD님이 제일 센 건 시청자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냐면 시청자 안 보면 둘 다 무너지는 거니까. 그게 똑같거든요, 유튜브에. 그래서 유튜브에는 뭐 성공 법칙 이런 게 없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월 1,000만 원 벌기가 이제 가능한 시장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크리에이터 분들을 한 5년 정도 담당하면서 어떤 분들이요? 저는 뭐 다양한 카테고리 하긴 했었거든요. 뭐 윤쭈꾸님이라고 에버랜드 알바생 아세요? 예. 낚시 하시는 분들도 예. 있었고 그러다가 셀럽 쪽으로 넘어가긴 했었거든요. 셀럽 누구요? 임영님을 잠깐만요. 네. 누구요? 임영님을 2019년부터 담당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임영님이 미스터트롯 나가기 전에 그 팬미팅을 한 게 있어요. 이분들이 원래부터 미스터트롯 전부터 되게 좋아하셨던 분들이거든요. 원래 팬들이구나. 네. 이때 되게 좀 뭉클한 얘기를 해요. 콘서트를 너무 하고 이걸 하고 요새 콘서트장 가면 좀 뭉클한 게 있긴 하죠. 상암 월드컵 경기장도 이번 연도에 하잖아요. 한 5만석 된다고 하는데 그럼 좀 묘하시겠어요. 같이 잘한 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히어로 덕을 좀 많이 받긴 하죠. 왜냐면 저는 사무직이어서 제작 같은 걸 못하긴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유튜브는 뭐 많이들 알지만 네. 채널 관리? 뭐 해주는 건데? 막 이러실 것 같거든요. 사실 유튜브가 영상만 올리면 되는 플랫폼이 아니잖아요. 그죠. 구글이 왜 이런 유튜브 플랫폼을 운영을 하는지 광고 입장에서도 이해를 해야 되기도 하고 그런데 들어가시면은 데이터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이런 거를 분석해가지고 내 채널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다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긴 하거든요. 이 분석 탭을 사람들이 많이 볼 줄을 몰라요. 뜨는 게 있으면 무조건 그걸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뜨는 것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거를 정해서 찾아가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현복 셰프님 같은 경우는 이현복 셰프님 네. 채널 관리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쵸. 이현복 셰프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셰프님 채널을 더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때 약간 채널이 좀 정체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약간 먹는 자랑 만드는 자 컨셉으로 했는데 이게 원래 있던 컨셉이어서 이거를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중식의 특성상 빨리 나오거든요. 약간 스피드 먹는 자 빨른 자 이런 버전으로 되는 거예요. 엄청 빨리 나와요. 1, 2분에. 그래서 이때 한번 터지고 셰프님한테 저 좀 하고 싶다고 채널 도와드리는 거 하고 싶다고 해서 이때부터 좀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이때가 한 43만 정도에서 정체되고 있었거든요. 조회수도 막 1만에서 한 5만 정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좀 많이 터지기 시작했죠. 방향성을 바꿨어요. 왜냐면은 셰프님 같은 경우는 출연하셨던 TV 프로그램 이런 데에서 레시피를 이미 썼거든요. 근데 그게 수백만 조회수가 이미 다 나온 상태예요. 그걸 본 사람이 또 셰프님 걸 볼 리는 없죠. 그래서 셰프님한테 말씀드린 게 중국 식재료로 활용하는데 간단한 요리. 시청자분들이 레시피를 보는 이유가 따라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특이한 요리는 따라하기 힘드니까요. 그리고 말씀드린 게 이게 채널 타겟이 좀 나이 든 분들이 많은데 그럼 레시피 같은 경우가 두 가지거든요. 자취생도 보고 주부도 봐요. 근데 주부들이 보는 것 말고 자취생들이 보는 게 이게 확연히 다르거든요. 주부는 밑반찬을 많이 봐요. 근데 자취생들은 이 식재료를 구하기 쉽고 값이 싸고 밥이 되는 걸 잘 보거든요. 계란덮밥. 그래서 300만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말씀드려서 저번 주에 70만 넘었어요.
43만. 그래서 이제 회식도 43만, 70만? 그래서 이제 셰프님이랑 다 같이 회식도 하고 약간 아니 그럼 158만 유튜버 임영씨 컨설팅, 70만 이현복 셰프님 컨설팅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사실 그래서 되게 기뻐요. 9개월 만에 70만 된 거긴 하거든요. 43만에서 방향. 유튜브는 저 되게 냉정하다고 보거든요. 유명하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고 보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네. 이분은 31명부터 했어요. 31명. 채널 초창기에는 어떤 영상들이 뜨는지를 좀 보고서 이 뜨는 영상의 공통점이 뭔지를 뽑아내면 되거든요. 그럼 분석을 해주시는 거구나. 네. 그래서 그때 한창 강아지 카테고리에서 주인분의 가족분들이랑 이런 하는 콘텐츠가 되게 네. 핫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려서 뜬 게 이거였거든요. 17만. 그래서 썸네일도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귀엽게 꽁냥꽁냥. 네,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쇼츠 같은 경우가 요새 막 되게 대세라고 하잖아요. 네. 쇼츠는 그냥 무조건 시작하자마자 단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바로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이런 거를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드리죠. 이런 부분 잘라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정말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하고 싶어하고 하는 분도 많잖아요. 이제 포화 상태잖아요. 네. 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막막하니까 의뢰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의뢰하면 돼요? 의뢰해주시면 저야 표정이 좋죠. 밝아지네. 그럼요. 왜냐면 저 직장인인데 이제 개인 사업자 되고 좀 힘들어요. 대기업 CJ 퇴사하신 거 아니에요? 퇴사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네, 그쵸. 개월 수는 한 8개월 정도는 된 것 같긴 하거든요. 막막하신 분들은 뭐 네.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네, 여기. 이 메일로? 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도 하긴 해요. 저희가 사실 뉴스레터 덕분에 만나긴 했었잖아요. 그쵸. 크리에이터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좀 유튜브를 이해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뉴스레터를 쓰는데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반은 항상 보시더라고요. 내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분석한 자료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쵸. 약간 홍보도 되고 사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래 쓰면 유료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긴 하거든요. 네. 사실 유료화하면 좋죠. 이거 하나에 한 달에 10,000원씩만 받아도 1,500명이면은 1,5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 채널 관리라는 개념? 이런 걸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쭉 보내드려요. 사실. 많은 분들이 채널 관리, 컨설팅 자체를 모르시는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크리에이터분들을 관리하는 그 산업을 MCN 산업이라고 했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MCN 산업이 망했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하고 싶은 분들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MCN 산업이 망한 거랑 유튜브를 하고 싶은 거랑 별개예요. MCN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잘못됐다는 뜻이거든요. 아예. MCN에 있을 때도 보면 이게 다 광고 담당자 이런 느낌이긴 했거든요. 회사라는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채널 관리해서 채널을 띄운다는 게 확실하지 않고 띄워도 얼마 안 돼요. 조회수 수익이. 근데 광고는 한 건 하면은 몇십 퍼센트 수익이 나니까 회사도 그럴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좀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짰었어요. ENM 사내공모전 다이어TV에서 했던 사내공모전에서 1등 한 거긴 하거든요. 1등을 하셨어요? 채널 관리하는 시스템을 자동화하자. 채널을 점검을 해드리고 앞에 나갈 방향성을 말씀을 해드리자라는 자동화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이게 돈이 드는 시스템이고 광고 쪽에 치중하다 보니 안 됐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신다고 해서 제가 채널 자료를 준비하긴 했었거든요. 좀 간략하게 했는데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앞으로 채널 방향성에 좋으실 것 같아요. 채널 타겟에 남성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비율이 좋아야 되는 건가요, 원래? 카테고리마다 다른데 사장님이라는 카테고리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는데 왜 남성만 있을까가 일단 첫 번째가 약간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긴 하거든요. 사실 이게 다 남성형 콘텐츠거든요. 그러네. 내 시청자가 콘텐츠에 이렇게 뜨거든요. 유튜브 스튜디오에 가면은 완전 자극적인 콘텐츠가 연관에 걸리는 거예요. 사장님의 관심 있는 시청자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약간 좀 자극적인 걸 보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예 채널 방향성에 안 맞는 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구독으로 안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서명인가프라는 소재는 이제는 되게 식상한 소재예요. 유튜브는 어쨌든 안 보여졌던 게 나와야 돼요. 크리에이터분들의 수익은 조회수 수익이랑 광고 수익인데 보통 조회수 수익은 크지 않거든요. 이 브랜드의 협찬 광고도 자극적인 콘텐츠라면 놓치는 거거든요. 자기네들 이미지가 더 씌워진다고 하기 때문에 광고 제한 자체가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카테고리 중에서 채널을 볼 이유를 줘야 되거든요. 차별점을. 이거는 구독자 수랑 상관이 없어요. 이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무조건 이거거든요. 이 태계 일주 같은 게 왜 MBC 대상을 받았는지 사람들이 살펴봐야 되거든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해외여행을 엄청 많이 갔잖아요. 태계 일주가 1등을 한 이유가 여행 프로그램인데 힐링을 줘서 그렇거든요. 기안8사님이 이게 순수한 캐릭터 때문에. 그리고 기안님이 보면은 유튜브 채널에서 나레이션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레이션 때문에 분위기 편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요새 사람 다 혼자 살잖아요. 혼자 살고 은둔형 처형이 이슈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위안을 콘텐츠에서 얻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시끄러운 콘텐츠를 하면 안 돼요. 한혜진님처럼 어디 홍천에 가서 이렇게 별장 짓는 콘텐츠도 핫하고 이게 다 임급동에 간 영상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분석이 좀 탁월하세요? 제가 블로그를 맨날 해요, 아침에. 그래서 한 4,000개 썼거든요. 한 10년 동안 하면서 글을. 유튜브 이런 콘텐츠 분석도 많이 예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냥 보면은 좀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생활이셨구나. 채널 관리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유튜브는 영상만 올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채널 관리라는 개념 자체를 알려야 된다는 느낌 때문에 하긴 해요, 이거는. 그러면은 셀럽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막막한 분들이 그냥 다시 컨설팅 좀 해줘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연락드려도
해결이 네. 가능할까요? 제가 케이스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뭘까요? 편집 같은 것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말고 약간 제작도 해주세요 이런 분들은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아예 그냥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돈 준다고 눈이 도는 스타일은 아니군요. 네, 그리고 그런 분이 아예 답장도 안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요새 영화 카테고리가 돈 많이 번다는데 네. 영화 카테고리 기획 좀 해주세요 하면 전 답장도 안 하거든요. 네. 이거는 유튜브의 마인드가 안 됐다고 생각해서 네. 네. 그래서 제가 인터뷰 내용을 좀 짜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방식도 되게 좋아요. 지금 네. 하는 방식도 날것으로 진행을 하셔가지고 네. 새로운 사람 하시면 이거 다 물어보셔야 돼요. 다 물어보시고 여기서 이제 빼는 거죠. 유튜브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올리는 플랫폼이긴 하지만 저는 무조건 수익이 받쳐줘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그쵸, 들거든요. 그래서 콘텐츠 비즈니스 관점에서 무조건 확장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이 유튜브 정답 없으니까 사자들도 많거든요. 네. 오, 깊이가 다르네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의뢰를 하시면 정말 성심성의껏 미치도록 해주실 거예요. 아, 그렇죠. 전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월구독제입니다. 원래 제가 정신 못 차리면 재구독이 안 열어지기 때문에 예전에 다이아TV에서 이제 나오고 해서 중간에 쉬신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한테도 계속 연락 와요. 자기 유튜브 다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락 오는데 사실 다 연락 드리죠.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저희 구독자분들께 책을 선물해 주신다고 아. 들었거든요. 제 사비로 샀습니다. 사비로요? 네, 채널 관리라는 개념이 좀 많이 알려졌으면 한 것도 있어서 그래서 댓글은 그냥 편하신 대로 남겨주시고 구글 폼에 수령인이랑 번호랑 댓글 캡처해서 넣어주시면은 랜덤으로 선정해서 보내드릴게요. 10분. 와, 이거 유료 광고 아닙니다. 그냥 진짜 네. 찐 마음입니다. 제 돈 들여 샀어요. 이거. 오늘 인터뷰 했는데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되게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퇴사하고 책을 썼는데 이제 알려줄 방법이 없었는데 두 분께서 저한테 기회를 주셔가지고 채널 관리하는 부분을 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뭔가 이런 기회가 전 사실 없으니까. 이 영상 보고 네. 막막하신 분들이 의뢰하셔갖고 네. 윈윈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이름 뭐죠? 닥터튜브 주임찬의 유튜브 클리닉입니다. 확실히 도움된다고 확신하십니까? 아, 그럼요. 저는 네. 이거 자체가 실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겪었던 문제점들 그런 거를 제가 다 하나하나 기록해서 써놓은 거기 때문에 저는 살면서 시행착오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꼭 안 거쳐도 되는 시행착오들이 있잖아요. 저는 예. 항상 불필요한 시행착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책이에요. 그런 걸 위한 책이어서 하여튼 유료 광고 아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네네. 이거 많이 잘라주세요. 제가 너무 약간 급해서. 지금. 네네네. 지금도 쭉쭉 가고 계시니까 아, 더욱더 네. 번창하세요. 네. 안녕. 아, 감사합니다.